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정말 학교에서 일어나게 되는 초현실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진짜 대처해야 되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가해자들,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구들이 하면 안 되는 이유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듣다 보면은 진짜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라고 생각이 아마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엔 세상이 굉장히 흉흉하다 보니까 별일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흉기 난동 뭐 칼부림 나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 갑자기 막 야구방망이 들고 막 어떤 막 사람이 막 와요. 막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막 흉기 난동이란 막 이런 개념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잖아요. 실전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요. 막 그때 나는 태권도 검은띠 하면서 구기 태권도 이거 하고 있는 순간 주먹 야구방망이 홈런 막 이렇게 되고 진짜 그럴 때 가장 좋은 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진짜 초현실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 하지만 나의 권리, 그다음에 나의 인격권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 제가 이제 영상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다양한 상황들, 그다음에 뭐 사례들을 좀 얘기를 나눴어요. 이게 과연 학교 폭력일까 아닐까?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막 이럴 때 이건 학교 폭력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런 개념에 대한 거는 앞선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그런 개념들은 가볍게 약간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봐봐요. 첫 번째,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막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이건 과연 학교 폭력인가? 두 번째, 거리에서 군인과 시비가 붙었어요. 막 손찌검 당한 거죠. 막 꿀밤 맞고 막 그런 경우, 이거 학교 폭력인가? 세 번째,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반에서 같은 친구끼리 싸워가지고 아니면 뭐 험담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상대 학생 아빠가 학교를 찾아왔네. 그래가지고 너 가만 안 둔다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학교 폭력인가 봤을 때 사실 조금 감은 오죠. 첫 번째는 다른 학교라 하더라도 학교 폭력이 맞아요. 학생이라고 하면 다른 학교여도 학교 폭력이고요.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것도 학교 폭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법률을 대략 보면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피해자가 학생이면은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성인이 됐든 뭐 군인이 됐든 다른 학교 학생이 됐든 피해 학생이 학생이다, 학생 신분이다 이러면 학교 폭력으로 된다라고 이제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학원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PC방이 됐든 노래방이 됐든 어디든 간에 학생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학교 폭력이구나.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번 봐볼게요. 주요 학교 폭력 유형 드르륵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들인 거죠. 그렇게 되고 뭐 그 가운데 뭐 돈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성에 관련된 문제들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개념보다는 조금 대처 위주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증거가 진짜 중요해요. 증거. 그러니까 증거라는 건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기록한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의 증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법,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나를 명확하게 보호받고 그리고 상대방을 명확하게 처벌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뭐 그러죠. 혹은 그냥 차 사고 나도 블랙박스부터, 그러니까 증거부터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 폭력에서도 증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첫 번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뭘 남겨야 된다? 증거를 남겨야 된다. 증거 어떻게 남기는지도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싫다는 의사를요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지 마
하지 마라 이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약간 너무 두루뭉술하게 간다거나 좀 받아준다거나 그러면은 안 되고요. 하지 마. 야, 나 이거 싫어. 기분 나빠. 라는 것들을 어떤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메시지를 보내서 거기서 표현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신고해라. 신고. 예.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고 학교에도 신고할 수 있고 선생님 통해서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신고해라. 예. 이렇게 내용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봐볼게요. 물리적인 폭력.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팔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정강이 차고, 막 침 뱉고 이런 거. 그냥 선천적으로 막 인성에 문제 있는 애들. 예, 괴롭히고 싶어서 뭐 그런 애들도 있고요. 반응이 막 재밌어서 막 때리고 막 이럴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 아니면 내가 좀 더 내가 좀 더 너보다 강하다라는 거를 그걸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의식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애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좀 강하다 얘보다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약간 그 인성이 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우발적으로 운동하다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장난치다가 장난치다가 갑자기 어머나 화가 막 나가지고 갑자기 막 싸우기도 하고 하죠. 아니면은 여러분 막 패드립 하고 이러면은 진짜 그렇다 보면 싸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재밌게 장난치고 그러다 좀 심해져가지고 욕설하고 그러다 좀 심해져가지고 선을 넘는 경우들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패드립 막 듣고 화가 나니까 그러다 막 갑자기 주먹이 간다거나 뭐 물건을 던진다거나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걔가 나를 먼저 때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강이 막 발로 차고 가고 아니면 막 이런데 팔 때리고 막 하면서 너 나랑 UFC 한판 하자 막 목 조르고 이러는데 나는 진짜 기분 나빠서 참고 하기 싫어서 참고 있었는데 얘가 막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폭력을 하면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쌍방폭행 아니냐. 그 다음에 제가 원인을 먼저 제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좀 봐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장난치다가 뭐 아니면 뭔가 원인을 제공해서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이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인은 원인 제공한 대로 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화가 나서 때렸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심의를 해요. 만약에 진짜 둘 다 물리적으로 때렸어요. 상대방이 10대 때리고 나는 5대밖에 안 때리는데 내가 피해자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그냥 가해자고요. 걔는 10대 때린 게 잘못했다. 나는 5대 때린 거 잘못했다. 각각에 대해서 처벌이 나오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원인 제공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걔가 나한테 패드립 하고 한 거는 패드립 한 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언어폭력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막 주먹으로 때렸다든지 뺨을 때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진짜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은 뭔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면 좋고 이런 물리적인 폭력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뭔가 진짜 물리적으로 같이 맞대응한다라기보다는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명확하게 그 내용을 신고하면 돼요. 까먹지 않게 기록하면 되고요. 몇 대, 어느 부위를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손으로도 쳤고 손이 주먹일 수도 있고 손바닥일 수도 있고 발로 찼을 때 그게 무릎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발로 찼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나는 여기 허벅지를 맞았다든지 내 배를 맞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맞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면은 그래도 자기가 피해받은 거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언어폭력 이제 욕설, 패드립, 그 다음에 성희롱성 발언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같은 친구끼리도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성 간에도 발생을 하기도 하죠. 처음에 이거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말 그대로 학교 폭력 처음에 막 친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 막 욕설하면서 야 막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되는데 점점 이게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요 하지 말라라고 의사를 좀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욕설이 반복되고 아니면 패드립 이런 게 처음에 장난을 웃으면서 시작하겠는데 좀 더 나중에 나는 그게 원치 않은 거야. 나는 이거 좀 듣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나 그거 듣기 싫어. 야, 나 기분 나빠. 솔직히 나 기분 나빠. 야, 그만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만해.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도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나 패드립이나 이런 성희롱성 발언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기록을 해두는 게 좋아요. 기록. 그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좀 이따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이런 언어폭력을 듣고 오면은 참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동안 참았다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참기는 참을 때마다 무슨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되지. 나중에 보통 대부분 이래요. 걔 옛날부터 저한테 계속 욕하고 패드립하고 그랬어요. 이러거든. 도대체 옛날에 언제 그랬는지, 몇 번을 그랬는지 이런 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심각성이 사실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록. 장난을 가장한 갑을 간 게 뭔지 느낌이 와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뭐 라면 사오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3판 내가 지면 3판 2선승 바뀌고 또 졌다 그럼 5판 3선승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번갈아 가면서 한 대 트씩 나 한 대 때리고 너도 한 대 때리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풀파워로 때리는데 아니죠. 친구는 풀파워로 때리는데 나는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게는 못 때리고 막 그런 식인 거죠. 2대 때리고 뭐 그럼 친구도 막 그러고 야 니도 세게 때려 세게 때려 해가지고 진짜 세게 때렸다고 그러면 그래 봐봐 하면서 더 세게 때리고 막 걔는 하여튼 그 인성이 뭔가 하여튼 문제 있는 애들이. 그 다음에 게임 대신 그래서 내 거 뭐 레벨 올려줘 등업시켜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 대신 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게 한두 번 뭐 처음에는 같이 게임하는 친구 사이에서 재미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막 게임을 계속 시키는 경우들 그래서 몇 시간에 어디까지 레벨업 시켜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고요. 스파링이나 그다음에 장애학생 괴롭히기. 느낌 오죠? 그러니까 스파링 같은 거. 야, 나 어제 UFC 게임 보고 왔다. 나랑 한번 같이 하자. 막 또 어디서 그런 애들은 또 어디서 글러브 또 어디서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글러브 끼라고 하고 헤드기어 막 끼라고 해서 막 하고 그게 아니면은 막 나 유도 어제 도장에서 막 이거 배웠다 하면서 막 멱살 서로 잡고 해봐. 나 이거 한번 해볼게.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 그냥 스파링 해보러. 야, 스파링 해봐. 진짜 세게는 때리지 말고 좀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누가 사람 때리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는 학교에서 스파링을 왜 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시키고 그다음에 막 장애 학생들 이렇게 막 싸움 붙이려고 너 걔랑 싸우면 이겨 이런 식으로 막 꼬드겨 가지고 하는 진짜 뭔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 있거든요. 다 장난을 가정한 갑을 관계죠. 그다음에 막 책상을 갑자기 막 내려친다거나 아니면은 가방을 막 발로 찬다거나 자고 있는데 의자를 막 갑자기 뺀다거나 이런 거 다 학교 폭력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막 의자 빼고 이런 거는 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작년이었나요? 얼마 전이었는데 앉아 있는 친구 의자를 뺐어요. 뺐는데 이 친구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의자에다가 목을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한 케이스가 나왔어요. 스파링 하는 것도 이게 목 조르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애가 순간적으로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놔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막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생명에 문제가 생겨버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어디에 내가 MMA 체육관 다닌다 그럼 거기서 관장님한테 해요. 관장님한테. 알겠죠? 괜히 이렇게 이런 거 잘 하지도 못하는데 뭔가 좀 센 척 하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친구들 잘못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학교 폭력을 뛰어넘어서요. 목숨이 오가는 경우는 정말 얘기 차원이 달라지니까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것도 고막 막 찢어지고 터지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것도에 싫다는 의사를 가급적이면 표현해 주세요. 이런 거 하기 싫잖아요. 난 게임도 대신 하기 싫고 막 이런 거 때리는 거 번갈아 가면서 때리는 거 이것도 난 원치 않은 거예요. 나는 평화주의자야. 하기 싫어. 싫다는 의사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러면요 꼭 그 인성 문제 하자 있는 애들 꼭 어떻게 하는지 스파링 하자 해놓고 안 한다고 하잖아. 질까봐 그런 거 봐. 질까봐 그런가 봐. 그래.
하여튼 꼴 보기 싫은 그런 말과 행동은 어디서 그렇게 학습을 해왔는지 제가 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기 싫어. 그러면 걔네 뭐라 왜 이러거든요. 그러면 재미없어. 나 안 좋아해. 난 싫으니까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나는 짜장면이 싫어. 난 짬뽕이 좋아. 근데 짜장면 왜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 그냥 나는 싫다고, 그게 맛이 없다고,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게 이유야 라고 하면은 더 이상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나는 싫어. 나 그거 재미없어. 재미없다고, 내가 싫다는데 그게 이유야. 뭐 다른 이유가 왜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나는 싫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은 알겠죠? 기록하고 도움을 꼭 요청하셔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 신고하는 거나 이런 것도 설명 또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에. 금품갈치 느낌 오죠? 뭐 다양하죠. 그러니까 돈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생일 선물로 달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옷을 빌려달라는 거. 아니 뭐 에어팟 빌려달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신발 잠깐 빌려달라. 아니면 뭐 카드 좀 잠깐 빌려달라. 나중에 내가 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금품갈치는 좀 적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고요. 선배 후배 간에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같은 나이 또래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요. 사실 마음 착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갑을 관계인데 친구로 가장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금품갈치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돈 갚아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돈 갚아.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돈 갚으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돈 갚아. 돈 갚으라고 안 갚으면 신고하는데, 이때 자, 금품 거래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생일 선물 해줘. 이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생일 선물 누가 해달라고요? 생일 선물을 해달라는 관계는 엄마와 자식의 관계. 자식이 엄마 나 생일 선물로 뭐 사줘, 스마트폰 사줘, 뭐 이럴 땐 하지. 그 외에는 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동료 나 생일 선물 사주게나 뭐 이게 이상하잖아요. 반대로 아빠가 뭐 아들한테 생일 선물 사줘, 이런 것도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생일 선물 사달라고 해줄 때는, 그래서 얘가 지금 나를 엄마로 착각하고 있나. 그래서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이건 다 안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근데 행여라도 이거를 만약에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 녀석한테 뭔가 피해를 당할까 봐 시작을 했다 할 경우는요,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기록. 그 다음에 증거가 남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토스 아니면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언제 누구한테 보냈다는 게 명확하게 금융 기록에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증거가 남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그 아이가 뺏어갔다, 그 다음에 나한테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게 명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옷 빌려줘 이런 것도요, 보면은 돈 갚아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요, 핸드폰 메시지로 뭐 인스타 DM이 됐든 카톡이 됐든 그런 식으로, 야, 옷 그때 내가 준 거 언제 돌려줄 거야, 나 빨리 필요해, 우리 엄마가 가져오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달라고 했던 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에어팟 돌려주지 않았다, 신발 뭐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금품 가치가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선물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신고하면은 혹시나 협박이나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앞서 이런 피해들을 쭉 당했어요. 근데 이런 피해를 당하면은 예를 들어서 좀 무서운 친구라든지 정말 질 나쁜 선배들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이거 신고하면은 진짜 뒤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죽는다 뭐 이런 거 아니고 꼭 뒤진다 이렇게 쓰기는 하더라고요. 걔네 표현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왠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못 하는 거죠. 그 뒤진다를 꺾어버리는 그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뭐 학교 그만두고 퇴학 당하고 내가 전학하고 너 가만 안 놔둔다. 내가 너는 진짜 죽이고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메시지 남기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런 친구들 보면은 땡큐 넌 잘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신고해요. 신고하고요. 신고는 학교에도 신고하고요. 경찰에도 같이 신고하는 거예요. 두 군데 같이 신고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요. 두 군데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학교, 두 번째는 경찰. 이 두 가지는 같은 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으면서도 달라요. 학교에 신고하는 거는 학교 폭력이 진행되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 그래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교내 봉사라든지 사회봉사, 뭐 출석 정지, 전학, 그다음에 퇴학 뭐 이런 식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마주치지 않게 뭐 분리 조치한다거나 이렇게 되고요. 경찰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금품 갈취 아니면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과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는요, 그냥 경찰이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이 관여해서 이 학생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법원에 가서 그렇게 재판을 받는 식으로 해서 진행이 돼서 결론이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리고요, 보복하면 그 보복한 것도 또 신고해. 보통 이런 경우에서 신고했다 그러면은 진짜 완전 하여튼 개념 없는 애들은요. 너 신고해서 그럼 내가 진짜 너는 죽이고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성 글 올리는 애 있어요.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그것도 캡처해서 아니면 나한테 직접 찾아오거나 이랬다. 그러면요, 가급적이면 CCTV 있는 곳으로 CCTV가 잘 보이는 쪽으로 가서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 막 멱살을 잡았다거나 너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너 가서 말 똑바로 잘해라 막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같이 신고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한테 무슨 행동으로 협박을 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나한테 보낸 거 그대로 캡처해서 경찰, 그 다음에 학교에 추가적으로 신고하면 돼요. 왜 추가적으로 신고하라고 하냐면요. 신고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보복 폭행은요. 실형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에는요. 보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폭력 신고했다라고 해서 나한테 폭행을 가했다라고 하면요. 이건 보복성이잖아요. 이거는 벌금형이 없어요. 실형이 그냥 나와요. 실형. 그러니까 징역 1년, 뭐 징역 2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과 그냥 안녕. 저는 이만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인 경우 뭐 예를 들어 그렇거든요. 막 초등학생들은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은 막 나 촉법이에요. 촉법 막 이래 아무 뭐 개념 없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촉법이라고 해서요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년법으로 그것도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년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호기관으로 그렇게 그냥 가 있는 경우 있어요. 선생님 예전에 학교에 보호기관에 가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보려면은 뭐 방법이었어요. 왜냐면 핸드폰도 없고 아무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기 찾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그 친구는 그냥 그때 기억으로 1년인가? 거기서 보호기관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거기서 아침에 밥 먹고 봉사활동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저녁 먹고 또 수양하는 시간 갖고 뭐 그런 거 계속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가는 교도소죠. 그래서 소년원을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보복을 했을 경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가해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아니요, 알아요. 알고 경찰도 이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안내를 해요. 혹시나 너가 보복하거나 추가적으로 뭔가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가게 되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그 가해자에게도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막 그렇게 겁을 주고 아니면 내가 겁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신고를 하는 순간 그런 게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깨끗하게. 예. 경찰들도 진짜 그렇게 보복해서 뭔가 학교 앞으로 찾아오거나 하잖아요. 그럼 112 전화해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신고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내 앞에서 학교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겁줘요. 라고 하면은 경찰차 5분 안에 바로 옵니다. 5분 안에 와서 그 학생은 누군지 확인도 하고 그 학생한테 직접 경찰관님들 찾아가가지고 얘기해요. 여기 앞에 학교에 왜 왔냐? 오지 마라. 기다리지 마라. 끝나면 바로 귀가해라. 이런 식으로 분리조치도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끔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신고를 해야 그게 다 나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항상 친구들이 신고 안 해서 그런 피해가 쌓이거든요. 신고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지켜져요. 그렇게 되고요. 가해 학생 조치도요, 동시 부과 및 가중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폭력하면은 나중에 조치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내봉사 아니면 뭐 서면 사과, 그리고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사회봉사나 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복을 하잖아요. 보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중하거나 아니면 병과 조치 같이 나오게 돼요. 출석 정지도 나오면서 동시에 학급 교체도 같이 나와 버려요. 아니면은 원래는 출석 정지만 할 거였는데 이 친구는 안 돼. 전학 보내버린다거나. 전학이었는데 안 돼. 이 친구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복까지는 퇴학시켜버리는 식으로 되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가지고 나 기분 나빠, 열받아 하고 있는 친구 혹시나 보복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요즘에는 사이버 폭력이 제일 좀 비율이 많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험담이 많죠. 험담. 대화방에서 험담 욕설하거나 아니면은 저격 글을 남기거나 저격 영상 아니면 사진, 아니면 유추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남기는 거, 아니면 또 그간에 뭐 타 학교와의 언쟁이나 비나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중학교 애들은 참 찌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완전 뭐 답이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럼 거기 밑에 또 댓글 달리죠. 니네 학교는 뭐 그냥 뭐 더하다 막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그냥 둘 다 뭐 형편없다는 얘기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아주 선배 형아들 언니들 다 달라붙어요. 그 댓글 전쟁에. 그리고 졸업생 또 등장하시고요. 아주 학교 모교사랑 아주 대단하시네요.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익명 게시판, 에스크 이런 거 있거든요. 자,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하면 안 되고요. 혹시나 대화방에서 욕설이나 험담 아니면 나에 대한 저격글이 올라왔다 하면은 캡처하는 게 1번입니다. 무조건 캡처부터 하고요. 혹시나 다른 친구 통해서 뭐 험담했다는 걸 들었다 그러면, 아니면 험담을 한 걸 채팅창에 있는 거를 알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급적이면 캡처해 달라고 해서 증거를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오프라인 상에서 나에 대한 험담을 다른 친구들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전해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한테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받으면 좋아요. 타 학교에 이런 언쟁 비난되면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야, 너 언제 학교 끝나고 우리 학교 앞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아니면은 우리가 찾아갈게.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항상 그렇게 나요. 항상 그렇게 나는데, 그럴 때는 무시하거나 진짜 싸우고 싶으면 혼자 가요. 혼자. 친구들, 언니들, 오빠, 뭐 형들 데리고 가지 말고 혼자. 나는 우리 학교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가요. 그러면은 평화롭게 해결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되고요. 아니면은 제일 간단한 건 사실은 이거 캡처해가지고요, 117 신고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익명 게시판, 이거는요 가장 좋은 거 하지 마요. 에스크 그냥 하지 마요. 여러분들 하지 마요. 제발 그거 하지 마요. 백해무익합니다. 그냥 정답 알려드릴게요. 시작부터 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학교에 신고하는 거는 좀 제한사항이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경찰에다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폭력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폭력은 이런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성희롱성 발언, 아니면 갑자기 막 밤에 애가 정신줄 나가지고 막 성적 메시지 막 보내는 경우 있어요. 이런 거.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신체 접촉, 그 다음에 장난을 가장한 신체 접촉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을 동성 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그렇게 하거나 2차 성징이 막 도드라지면서 이렇게 신체 접촉하면서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내가 싫다고 해서 또 친구하게 생각해서 막 만약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싫다는 거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안 하는 게 좋고요. 장난을 가장한 경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뒤에서 막 장난치는 척, 헤드락 거는 척 하면서 뒤에서 막 신체 접촉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뒤에 막 치고 가는 척 막 하면서 이렇게 속옷끈 만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상대방은 사실은 다 알아요. 장난일 것 같아서 모르겠지, 긴가민가 하겠지 하는데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야한 사진, 영상 게시판, 사이트 공유하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 보내면서 뭐 야한 사진, 막 자기 나체 사진, 성기 사진 이렇게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잡히면 꼭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 자기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어디서 퍼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말 같지도 않아서. 한데 어쨌든 그런 거 보내면 다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동성 친구끼리 성인 게시판이나 사이트 이런 거 공유하는 경우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처음엔 장난으로 재미삼아 뭐 이렇게 야 너도 이거 봐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삼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관계가 틀어지면은 나는 사실 그때 안 보고 싶었는데 걔가 성 관련된 이런 사이트들 보냈고 나 그때 솔직히 굉장히 수치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봐봐요. 누가 누구한테 언제 보냈다라는 게 증거가 명확하게 거기에 남아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성 관련된 폭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거 그냥 안 하는 게 진짜 제일 좋아요. 예,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 화장실 촬영 막 친구끼리 막 똥 싸고 있는데 옆칸 막 들어가지고 막 촬영하고 이런 거는 웃자고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재앙으로 끝납니다. 예, 파국으로 끝나요. 지옥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 화장실 옆 칸을 보는 게 아니라 지옥불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불법 촬영.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성, 예,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거 촬영하는 경우 아니면은 뭐 계단에서라든지 복도 지나가면서 이런 치마나 밑에 이런 거 촬영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호기심에 시작할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겠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이런 불법 촬영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학교는 주기적으로 불법 촬영 점검을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한 번 걸리면 진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한 번이 그냥 끝나요. 그 한 번. 그게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건 성 관련된 문제는 경찰 신고 의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폭력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사소한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걸로 저는 법원 가서 재판받는 친구까지도 봤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무슨 내용으로 문제가 됐는지 다 알려지게 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자기가 보낸 사진 막 하면서 안 된다. 알겠죠? 그런 메시지도 주고받는 거 안 된다. 예, 성희롱 발언 자기가 학교에서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언어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부모님들에게 다 알게 되시거든요. 스스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딥페이크 요즘에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뭐 여학생이라든지 뭐 남학생도 될 수 있고 그거를 노출 사진과 이렇게 합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딥페이크 이제 제작을 뭔가 뭐 요즘 막 돈을 주고 그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그 제작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거래를 하게 돼요.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이거 여러분 보유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건 당연히 모두 처벌받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에 진짜 엄격하게 처벌해요. 기사들 보면은 봐봐요. 딥페이크 가해자가 일단은 미성년자인 경우가 요즘 80%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 많아요. 막 예뻐서 만들었다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합성물 유포한 고등학생 퇴학. 딥페이크 음란물 협박 입건되고요. 이런 거 다 중범죄. 음란물 합성하는 거 징역 2년. 징역 2년이면 여러분 뭐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거가 한 번 해서 그냥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그 친구였어요. 기억이 나는데 전교에서 정말 손가락 꼽히는 친구였어요. 공부 가장 잘하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친구들 계속 학교 끝나고 항상 학원 다니고 시험 기간에 밤새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중학교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좋은 고등학교 과고나 외고나 이런 데 막 준비하는 친구들 있고 고등학생 때 그러면 정말 유명한 스카이권 학교 뭐 카이스트 이런 데 준비하고 그런 학생인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뭘 했냐면 수학 시험 때 마킹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근데 종이 쳐버렸어요. 근데 본인도 순간 마킹하는 걸 깜빡한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인해서 그 학생은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런 목표들이 다 물거품이 다 돼버렸어요. 근데 그 한 번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 번이 돌이킬 수 없는
그 마킹 한번 그 틀린 거 마킹 안 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런 문제로 인해서요. 자기가 혹시나 그 뭐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범죄 리스트에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요즘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아니면 아동이 있는 곳에서 모두 다 해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기업에서도 그런 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공무원 되려는 친구,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전에 그런 문제 하나 때문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0년 동안 공개되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내 직장 다 잃게 되고요. 대학생이었다 그러면 학교 퇴학된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한 번이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자료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 무조건 하나요?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어릴 때 성범죄 저질러서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철들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대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취업하려고 하는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직장들은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얼마나 그동안 이걸 만회하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동안의 잘못들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지 했는데 취업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꿈에 그리던 직장인데 그래서 안 된다. 뭐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는 남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내가 나중에 체육 선생님 되는 거 불가능. 그러면 난 체육센터 들어가야지. 체육센터 들어가면은 거기에 아동들 있잖아요. 체육센터 같은 데도 성범죄 경력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체육센터도 못 들어가요. 어디 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다 못해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아이돌이 되고 싶다. 나 노래 잘하니 춤을 잘 추니 나는 연기자 되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런 성 관련된 문제 일으켰다라는 거 과거에 다 요즘엔 다 나오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이 연습생 시절 버텼는데 다 물거품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증거를 기록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시간, 장소, 내용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를 보관하는데 사진이나 캡처나 영상, 녹음 이런 거 다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하는 방법은요. 봐봐요. 그냥 진짜 글로 메모를 해도 되고요. 메모. 그냥 있을 때마다 메모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나에게 보내기를 해놓으면 좋아요. 제가 메모를 써놓은 이유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못 쓰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못 할 경우에는 글로 직접 쓰면 되고 이걸 언제 이렇게 썼는지도 다 기록해 놓으면 좋아요. 카카오톡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언제 이 내용을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시간이나 날짜가 남잖아요. 그렇다 보니 증거 효력이 더 강력하고요. 구글 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메모장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핸드폰도 가능하고 컴퓨터도 가능해요. 어디서든 수정 다 가능하거든요. 그럼 다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무슨 내용으로 수정했는지 기록도 다 남아서 굉장히 좋은 증거 효력을 가지니까 구글 킵을 이용해도 좋고요. 녹음 파일이나 사진 이런 거 있으면 꼭 저장. 뭐 채팅창에서 내가 욕을 먹었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캡처해서 사진 파일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나오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줘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적어요. 민준이가 내 뒷담을 깠다 라고 하면은 깝깝합니다. 깝깝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누가 언제 민준이가 5월 20일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어디서 2학년 2반 앞 복도에서 어떻게 뭐 지훈이 건우 동현이에게 규민이는 삐삐삐 새끼의 여미새니까 무시해 라고 막 험담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상황 왜 나는 체육대회 반티를 정하기 위해 그때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험담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민준이 희정이랑 사귀다 헤어졌고 내가 희정이랑 친하니까 불쾌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가 이 험담을 또 어떻게 알게 됐는지 험담한 내용은 동현이가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데 나한테 일러 다 바쳤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거를 메모를 여러분들 해놓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그냥 쌤 민준이가 내 뒷담 까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학교폭력으로서의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놔야 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주변에 누가 있었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또 내용도 확인해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거나 증거를 남길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 장소도 그냥 교실이면 교실에서 어느 쪽이었는지
뭐 창가 쪽에서 뒤쪽이었다. 아니면 교실 뒤쪽 사물함 앞이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좋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하지마.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유형들 하지마. 예. 한 번 한 게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당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남겨두시면 좋아요. 그렇게 욕을 먹거나 하면은 거기에 DM에서든지 채팅창에서 하지마, 야, 나 기분 나빠라고 남기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상이다 그러면 야, 싫어, 하지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증거를 기록하든지, 아니면 뭔가 증거 캡처 사진 있으면 그런 거 잘 보관하더라. 이렇게가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여러분들 장난이었어요. 가해자가 장난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장난이었어. 부모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장난이었어요. 화장실 옆칸 그거 막 촬영하는 거, 불법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딥페이크 뭐 예뻐서 했어요. 이거 부모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금품같이 신발 줘봐, 에어팟 줘봐, 부모님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또 가고 싶은 학교도 있을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고,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싶을 거고, 이런 건데,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성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의 꿈과 희망을 코앞에서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얘기한 여러분들이 대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증거도 남겨서 꼭 신고하면은 좋겠습니다.